네, 안녕하세요. 전 폴라리스록 동계 인턴 무엇으로 고찰이라는 주제로 8주 동안 동계 인턴을 수행한 중앙대학교 나노소재 전공 이지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8주간의 활동 내용에 관한 개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동계 인턴 8주간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1주차는 OT를 진행하였고 2주차부터는 무엇으로가 성립되게 된 과정부터 반도체 사업이 발전해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교수님께서 보내주셨던 무엇으로와 관련된 그 논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서 무엇으로가 폐지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주차에는 반도체 8대 공정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서브그룹으로 나뉘게 되어서 저는 서브그룹 1에 배정을 받게 되었고 주제는 반도체의 에볼루션, 레볼루션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4주차부터는 서브그룹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저희 조는 반도체의 전체적인 흐름인 만큼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모스 공정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를 최종 레포트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5주차 역시 마찬가지로 시모스 공정 과정 총 18단계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였으며 6주차 때는 그 과정 중에서 적용되는 반도체 공정 과정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주차 때는 Mechanisms of Thermal Atomic Layer Etching 라고 하는 논문을 읽고 이것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고 8주차, 마지막 주차에는 이때까지 분석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반도체 공정 과정 중에서도 에칭과 디포지션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하였으며 해당 부분에 해당되는 최종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2주차에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는 무엇으로가 폐지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는데요. 우선 무엇으로란 1965년 인텔 및 페어차일드의 연구원으로 있던 고든 무어가 만든 법칙으로 마이크로칩의 집적도가 18개월마다 2배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해당 법칙은 1965년부터 2012년까지 지켜졌으며 여기서 말하는 집적도가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반도체의 성능과 수익성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이 무어스 로우에 맞게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즉, 이 무어스 로우가 반도체의 어떤 패러다임, 기준, 표준으로 작용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무어스 로우가 2012년 이후 인텔이 공정 전환 주기를 18개월에서 3년으로 바꾼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 무어스 로우가 사실상 잠정 폐지가 되게 되었는데요. 거의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도체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이 무어스 로우가 어떻게 하다가 폐지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다양한 기사들과 논문들을 읽으면서 이 무어스 로우가 폐지되게 된 원인, 주요 원인 3가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원가 절감과 공정 기술의 한계, 두 번째는 기술 개발의 한계, 세 번째는 발열 문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가 절감과 공정 기술의 한계부터 살펴본다면 10년 전 65나노 반도체 개발 비용은 1,600만 달러 정도였지만 최신 개발되고 있는 14나노 반도체의 개발 비용은 1억 3,200만 달러입니다. 이렇게 커진 개발비에 걸맞은 수익을 내게 되려면 7.5배인 9억 8,7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이런 추세라면 5나노 공정에서의 개발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출 규모가 60억 달러에 달해야 합니다. 이제는 집적도를 높이는 데 드는 비용을 감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비싸게 팔 수 있는 몇 종류의 제품을 제외하면 부의 법칙을 따르는 게 사업적으로 의미가 없어졌음을 뜻하게 되고 이것이 폐지가 된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개발의 한계입니다. 데이터 간섭이 발생할 정도로 회로 간격이 좁아져서 오작동 위험이 있는데 이를 상호 간섭, 즉 크로스토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현재 선폭은 14나노까지 줄었는데 17나노 이하부터는 이런 기술적인 장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열 문제입니다.
이 발열 문제는 집적도가 높아지게 되면 열이 흩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개의 트랜지스터에서 나오는 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발생하는 발열 문제를 이 무어스 로우를 따르는, 즉 집적도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제 사업성에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고, 이 세 가지가 무어스 로우가 폐지되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 이후 무어스 로우가 폐지되게 된 이후에는 어떠한 반도체 사업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을까요? 바로 맞춤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반도체 기업,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도 이렇게 맞춤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것에 맞게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VLSI 2021에서 발표한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보면 강유전체, FRAM, 그리고 STT-MRAM, 그리고 RM, PC램 선택자 순으로 이렇게 맞춤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속한 서브그룹 1의 최종 레포트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랜지스터의 기본 원리부터 BJT가 모스펫으로 바뀌게 된 과정들, 그리고 시모스 18단계 공정 과정과 그 각각의 과정에서 적용된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서 소개를 한 뒤, 앞으로는 그렇다면 어떠한 반도체가 주목을 받을 것인가, 4세대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를 중심으로 기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소감은 8주간의 활동을 하면서 제가 반도체라고 하는 분야를 전공으로 선일정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 남들보다 이런 분야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얕았던 것 같은데, 해당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